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연애를 많이 해 봐야 뭐 결혼을 잘한다."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저는 연애를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전 제 아내만 결혼 생활 합쳐서 9 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나서 연애 4년 하고 지금 결혼해서 또 4 년 반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연애 많이 하면 연애를 많이 해 봐야 사람을 잘 본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그냥 연애 많이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연애의 그 '본질적인 감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도파민도 터지죠. 그 완전 두근두근하고 심장 터질 것 같고. 근데 그건 사실은 연애 초반 한 6 개월? 길면 6 개월이죠. 6 개월. 진짜 막 1 년. 근데 사실 그게 지나가면 손만 잡아도 터질 것 같고 이 영역은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2-3년 후에는 또 더 안정으로 또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면 진짜 막 5년 이상 장기 연애를 하면 또 다른 영역으로 지나가는데 저는 연애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연애 상담을 받으라고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저 대학교 때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연애를 많이 하는 친구들 막 6 개월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한 2달 있다 또 사귀고 뭐 1년 반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또 사귀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그러니까 뭐 1년 반씩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1 년만 사귀고 한두 달 있다 또 만나. 또 한 1년 있다가 또 헤어져. 또 한두 달 있다 또 만나.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저는 좀 쉬라고 하거든요. "넌 쉬어야 된다."고 그거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남성과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의 첫 만남의 도파민에 중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연애 초반에 그 짜릿함 있잖아요. 찌릿함. 얘가 뭘 좋아하지? 얘가 뭘 안 좋아하지? 막 손만 스쳐도 막 찌릿한. 근데 그런 거에 중독이 되면 그게 물론 뭐 삶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에 중독이 되는 거는 결국 인간 관계 중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삶에서 장기적인 연애에 관심도 없고 결혼도 생각 없고 난 이런 짧고 자극적인 달콤한 만남만 지속하고 싶어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결국엔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나는 계속 같이 하고 싶어. 동반자를 만나고 싶어라는 게 진짜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짧은 연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썩 좋은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 하면 그럼 연애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길고 장기적인 연애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도파민이잖아 도파민. 뭐 환승연애 같은 경우도 막 장기 연애했다가 헤어진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결국엔 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 앞에서의 설렘과 그 전 연인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게 다시 뜨거워지는 와중에 죽어가는 군불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아니면 새로운 불꽃을 태우고 이런 자극성을 회복시키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잖아.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솔로지옥도 서로의 몸매와 그 성적인 매력과 그런 뜨거운 말초적인 자극을 주면서 연애를 더 자극적인 감성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나마 이제 감성적인 영역으로는 하트 시그널이나 최근에 나왔던 하트 페어링이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진짜 연애와는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연애 프로그램들이 가져가는 포맷이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때나 이럴 때 하는 그룹 미팅 같은 거를 3 주를 늘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꽈팅 이런 거 나가면 얼마나 도파민이 터져요. 여러 여자들 여러 남자들 중에 서로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고. 얼마나 자극적인 상황이야. 근데 그 자극적인 상황이 2 주, 3주 이렇게 계속되면 굉장히 그 감정이 극으로 가잖아요. 막 연애 프로그램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상황에 몰입이 안 될 것 같지만 굉장히 몰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란 게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터지는 거는 도파민이지 간질간질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연애의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에는 연애가 있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프라는 포맷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이것들의 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연예인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뭐 유튜브 채널을 파고 뭐 공부도 하고 아니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진짜 진정성으로 연애를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을 가지러 오는 건지 아니면 식당을 홍보하러 오는 건지 병원을 홍보하러 오는 건지 PR을 하러 오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슬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연애 프로그램의 진실성을 믿지 않죠.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그냥 재밌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린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실성을 회복해 보자 하고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쪼끔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나왔던 거는 하트 페어링. 하트 시그널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결혼을 가지고 정말 "결혼할 사람을 만나 봅시다."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면 어떻게 하고 연봉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가져가지만 근데 그것도 뒤로 갈수록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처음에는 외국에서 진정성 있게 깊게 만나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것 같았지만 근데 제작진들이 깔아 놓은 판을 보니까 아니 결혼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만남을 생각해서 판을 짰으면 적어도 나이는 어느 정도는 맞춰 놨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래 뭐 엄청난 연상녀나 커플이 결혼을 하기도 하지 현실에서. 하지만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선을 본다면 우리 창환이 형님은 40 이었고 지원 씨는 25 살이었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나이라도 좀 맞춰서 놓던가. 이게 말만 결혼 어쩌고 저쩌고 전혀 제작진의 진실성이 없다. 심지어 남자맥이 두 번째 오신 분은 방송이랑 이런 데 워낙 많이 나오시는 분이어서 사람들도 보면서 그냥 '글쎄.'라고 했고 오히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진실성은 나는 솔로나 아니면 예전에 엠넷에서 했던 커플 팰리스? 그게 더 진정성은 있었죠.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았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진정성은 뭐 애진작에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누가 셀럽이 되고 싶나? 과연 이 셀럽이 되려고 도파민이 도는 상황에서 누가 스타성이 있나?' 이런 걸 보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도 그래도 진짜 연애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따뜻하고 간질간질한 그런 썸과 같은 그런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유튜브로 어떤 분이 추천해 줘서 봤는데 72 시간 소개팅이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왔던 유병재 씨가 소속된 소속사의 사장님인 유규선 씨가 원의 독백이라는 임승원 유튜버 진짜 원래도 제가 너무 팬이었고 구독자 10,000명 넘었을 때부터 제가 열심히 보던 채널이었는데 같이 하셔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성적인 소개팅 포맷을 만들어 내셨어요. 72 시간 동안 여성과 남성이 둘이 해외로 가서 같이 숙소도 쓰고 하면서 3일 내내 붙어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이 뭐 사귀냐 안 사귀냐 이게 아니라 같이 서울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따로 가는지 뭐 이런 선택이야. 이거는 이제 도파민이 아니라 그 간질간질한 따뜻함이 있는 그 감성이 들어가요. 심지어 그 원해독백 씨의 영상미 있는 일부러 노이즈 막 끼게 하고 옛날 영화 같은 그러한 연출로 연애의 감성을 너무 간질간질하게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애의 감성보다는 썸의 감성이죠. '좋아할까 말까? 괜찮은데? 아 이건 좀 별론데? 근데 이런 매력이?' 막 그러면서 눈빛이 막 변하는 서로의 매력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래서 72 시간 소개팅에 사람들이 더 과몰입을 하고 비록 조회수가 삿포로는 빵 터지긴 했지만 100만 씩은 찍진 못하지만 타이완도 이제 막 80만 60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더라고 계속. 72 시간 소개팅 댓글에 "제 아내가 이거를 맨날 봐요."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72 시간 소개팅이 실질적인 연애랑 되게 비슷한 느낌? 진짜 소개팅의 감성이 들어가 있어. 왜냐면 다대다에서는 다대다는 미팅이지 이게 소개팅은 아니잖아. 근데 1대1로 72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사람의 매력이 이 사람의 생각이 한 커플 한 커플 드러나는 거는 사실 한 4 부터 5 부터까지는 해야지 볼 만한 그 사람의 깊이를 72 시간 안에 응축해서 보여주는 느낌인 거죠. 그니까 뭔가 평범한 연애를 에센스를 모아서 굉장히 고밀도로 보여주는 느낌.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음악도 정말 좋게 깔리고 이제 영화같이 나오고 그 두 번째로는 출연진들이 너무 잘생기고 이쁜 걸 넘어서 그 출연진들에게 맞는 국가를 선정해서 가는 듯한 그런 영상미 그런 것들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영화 같았어요. 삿포로 편 마지막에 카페에서
현웅 씨가 고백했을 때 영서가 뒤돌아서 울면서 카메라 보고 현웅이도 어쩌다가 딱 카메라 봤을 때 와 그거는 영화로 연출을 해도 연출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명장면이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소개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연애 프로그램 중에 제일 연애의 본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것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연애 프로그램은 말은 연애 프로그램이지만 도파민 프로그램인 거죠. 전 그래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도 너무 재밌었던 게 시즌 2는 솔직히 지금만큼 기대는 안 돼요. 왜냐면 시즌 1이 이미 방송 포맷이 나가 버리면 그거를 보고 들어오는 관종들이 있어요. 물론 애초에 1에도 방송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관종 기질이 있거나 뭐 주변 설득을 통해 나온 사람이겠지만, 이게 시즌 2, 3, 4가 반복될수록 뭔가 진정성은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시즌 1에서는 진짜 진짜들이었어. 정말 연애를 왜 못했는지 알 것 같은. 근데 그 사람들이 연애를 못한 게 뭐 너무 매력이 없고 이게 아니라, 연애라는 거는 모태솔로도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이성에게 서툴러서 못소리 되는 분들이랑,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의 성장이 아직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여줬을 때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안 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태솔로지만 괜찮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람은 되게 괜찮은데 사회적인 나의 모습이 제대로 익지 않은 그런 분들의 모습이라서 되게 현실적으로 재밌게 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72시간 소개팅 굉장히 재밌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72시간 소개팅 진짜 재밌어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연프에 대한 생각, 뭐 이런저런 것들 같이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